확실히 한 8, 9시만 돼도 얼른 들어가자. 체력 달려.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고 힘들어. 그러고 뭐든지 그때는 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50대 얘기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속스앰필 박대정 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50대 두 분을 모시고 저까지 해서 3명 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서 모셨는데요. 우선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지금 55세고요. 박홍주입니다. 고민이 많아요. 네. 저는 이제 막 빠른으로 해서 50이 된 조미라라고 합니다. 오늘은 관리하는 50대, 관리 안 하는 50대에 관한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각자 하루 일과에 대해서 한번 한 분씩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좀 반려동물들이 많아서 아이들 밥 주고 케어해주고 여러 가지 제 취미생활 뭐 이렇게 정도 하고 있어요. 반려동물 그러면 강아지, 고양이. 저도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로. 네. 저는 아침에 영어학원을 갔다가 등산도 하고 조깅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요. 또 일이 있는 날은 학생들 강의도 하고 있고 등산도 가시고 약간 죄책감이. 뒷산 정도입니다. 홍주님은 기상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좀 규칙적이진 않은데 평균 기상시간 한 7시 정도? 7시? 네네. 일찍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는 좀 아침잠이 많은 편인데 아이 학교 제가 픽업도 다 하고 또 아침 밥도 꼭 8시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합니다. 50대 얘기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아침에 사실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는 뭐 워낙 아버지가 완고하신 분이어서 아침을 안 먹으면 학교를 안 보내기 때문에 아침을 꼭 먹고 학교를 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비교적 규칙적이면서도 좀 불규칙적인 것 같긴 해요. 두 분 다 아침형 인간이시네요. 언제부터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느껴지시는지. 예전에는 좀 뭐 10시, 11시, 12시 이렇게도 친구들 만나면 한잔 하거나 밥 먹어도 피곤하지가 않았는데 확실히 한 8, 9시만 돼도 얼른 들어가자. 체력 달려.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고 힘들어. 그러고 몸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음식 같은 경우에도 좀 소화가 좀 잘 되는 쪽으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는 기초대사량이 내가 떨어졌구나. 전보다 덜 먹어도 지금 체중이 갑자기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살이 찌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 때 이 처짐 같은 게 이제 보이고 내가 전 같지 않구나. 이제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게 확확 느껴지더라고요. 나이가 들게 되면 모든 활동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기초대사량도 무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은 양보다 쉽게 찌는 호르몬 영향이 좀 많이 크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소화 능력도 좀 떨어지니까 그런 음식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에. 감사합니다. 성공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즐겨 드시는 음식과 멀리하는 음식이 혹시 있는지? 제가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패스트푸드를 안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단 게 땡겨요. 그래서 그 식사 후에 먹게 되는 게 문제고 그래도 채소나 이런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소화 잘 되는 음식 먹으려고는 하고는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당이라고 그러면 대사과정 중에 나오는 당은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는 당들인데 설탕이라든지 우리가 뭐 햄버거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 수치가 금방 올라가죠. 인슐린 그로스 팩터 1. 좀 약간 유식해 보여요? 다 까먹었어요. 당을 분해하는 효소 자체도 조금 떨어지고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당뇨병이라든지 피부 노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최근 논문에 나와 있어요. 집밥을 자주 먹고 짜지 않게만 먹어도 확실히 살도 덜 찌고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고 특히 탄산 음료는 먹은 기억이 아니 콜라만 안 먹습니다. 과일 주스도 잘 안 먹어요. 오늘 좋은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단 음식, 짠 음식 먹지 말라는 얘기. 사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나만의 관리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생활 속에서 좀 많이 움직이고 음식 먹고 바로 설거지하고
계단을 가끔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좀 습관이 좀 많이 된 편이에요. 그러고 갑자기 하려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뭐든 좋은 게 좀 생활 습관으로 되면 쉽지 않나 생각 들어요. 저는 그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했었어요. 한 10몇 년 전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냥 좀 즐겁게 살려고. 지금 보니까 두 분 다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스트레스 받는 일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규칙적인 운동 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젊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피부과 시술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5년 전까지는 네. 2달에 한 번, 네. 3달에 한 번 이렇게 다녔었어요. 근데 5년 이후에 뚝 그 옆으로 지나다니지도 않았어요. 좋은 게 요새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홍주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받지는 않았고, 예. 근데 지금부터 이제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하지 않게 조금씩 뭐 시술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 정말 많아졌어요. 천지개벽할 정도로 기술도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하기에 되게 괜찮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고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관리를 할 것인지. 저는 너무 과거로 돌아가는 거는 좀 욕심인 것 같고, 그냥 40대 초반 정도까지만, 초반. 예. 살도 찌지 않고, 뭐든지 그때는 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로 돌아가면 뭐 사실 관리가 필요 없죠. 그쵸.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면. 저는 한 15 전후로 해서 한 35세 25세. 전으로 돌아가면 날렵했었고 막 활동을 했던 때여가지고 조금 더 지금 같은 발전이 이렇게 있어서 관리를 했으면 그때 더 이뻤겠다.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배에 힘을 주고 살아본 게 최근 한 4, 5년이거든요. 대학생 때로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때도 그렇게 막 그러니까 뭐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허리가 조금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허리가 조금 안 좋아진 이후로 오히려 운동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걸 알았으면 더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진짜로. 각자 과거에 자기 자신에게 영상 편지를 한 번씩 부탁하려는데. 안녕. 나는 나이든 미라야. 솔직히 35세로 돌아가면 아이 둘 다 어려서 굉장히 힘들게 육아도 하고 활발히 일도 했을 텐데 지금도 부끄럽진 않아. 그래서 나는 35세 너에게 참 잘 살아왔지라고 칭찬을 듣고 싶고 앞으로 또 15년 후에도 또 이렇게 살고 있을 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볼게. 50대도 화이팅! 오. 근데 눈물이 나오려고 해. 너무 잘하셔가지고. 말은 못하겠어요. 안녕 홍주야, 15년 후에 너의 모습으로 편지를 쓰려고 해. 그때 너 참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의 나는 약간 좀 게을러진 면이 있어. 그때 너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의 나를 반성을 하게 되고 그 모습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하겠지만 그때처럼 활기차게 그리고 나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멋지게 살아볼게. 안녕. 원장님 잠깐 해볼까요? 잠깐만 짧게. 야, 그때가 좋았다. 너 그때 뭐 공부한다고 그때 고생 많이 했지만 야 지금 더 힘들어. 더 힘들어. 야 지금 먹고 살려고 유튜브 찍고 있잖아. 혹시 평소에 외모에 관해 고민이 있으시면 한 가지씩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지금 제일 고민인 부분이 이 턱이 이중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여기가 이렇게 이제 두둑해 보이기도 하고 이중턱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네. 이중턱은 이제 인모드 같은 거는 지방을 좀 빼고 탄력을 좋게 해주는 장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 할 수 있는 지방분해 주사도 이중턱으로만 특화된 주사도 KFD에서 인정한 주사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지방흡입하면 됩니다. 여기만 또 가볍게 할 수 있어요. 심호흡을 이렇게 해서 천장을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제 미라님은 어떤 거? 팔자주름 요 사이 볼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입술 위쪽으로는 얼굴을 이렇게 당기는 근육이 붙어 있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당기는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사실 이런 운동도 사실 도움이 되죠.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수가 있고, 우리가 노화가 진행이 되면 얼굴 전체적인 변화가 다 오는 거거든요. 뼈도 모양이 변해요. 그걸 다 손봐주면 좋겠죠. 근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의학적인 힘도 뼈를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리프팅 그러면 사실 10년 전부터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울세라, 많이 효과도 괜찮은 레이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써마지는 오히려 깊은 층보다는 피부 가깝게 있는 탄력이라든지 피부를 쫀쫀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고, 요즘에 뭐 티타늄이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톤도 좀 맑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뭐 제모 효과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 관리도 꾸준히 하는 게, 신경 써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렇게 50대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너무 재밌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궁금한 것도 많이 해소되고, 앞으로 또 꾸준히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관리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부과도 좀, 이제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면 좀 50대가 더 기대될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제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관리를 하시면 몇 살은 어려 보이고 즐거운 생활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